이 작품은 우리가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농촌 소설이자 애정 소설이에요. 자, 농촌에 사는 대릴 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재는 대릴 사위의 성례, 즉 결혼이거든요. 성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래서 주된 인물을 쌤이 먼저 좀 소개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주된 인물은요, 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나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부터 이미 시점은 정해진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 나라는 인물은요, 데리고 온 사위라는 말로 우리가 옛날에 대릴사위 제도가 있었죠. 데리고 와서 쓰는 사위란 뜻이고요. 이 나와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장인이 아니니까 장인 어른이라 할 수는 없겠죠. 예비 장인. 그리고 이 장인어른의 딸이 점순이에요. 우리 김유정 작품의 여자 주인공은 거의 다 점순이거든요. 무섭죠? 그래서 나와 장인의 외적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죠. 그래서 둘이 성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좀 재밌게 표출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특징이 해학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해학성에 좀 주목해서 읽어봐야 되고요. 어떻게 해학성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친구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시간의 역전이 진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인물이 장인어른과 싸우는 와중에 작년에도 그랬지, 맞아, 재작년에도 그랬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되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시간 순서에 따라 타임라인을 싹 다 맞춰야 될 정도로 굉장히 깐깐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은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짧은 일부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엄청 두드러져서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학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단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어떤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지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격적인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문학 범위라기보다는 화법에서 이용된 건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를 문제를 좀 따로 내고 싶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장인님 인제 저라고 나라는 인물이 말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대답이 늘 똑같았대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아직도 못한 거예요.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라고 장인어른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말이다. 여러분, 점순이가 바로 이 장인어른의 딸이죠.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아, 여러분, 이 사람은요 3년 7개월 동안 무급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건지 짜증 영문을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가 혹은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 즉 나도 점순이가 키가 작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문제점을 깨달았어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하고 계약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즉 나는요 계약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요.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모로만 이런 모는요. 이제 가로를 말하는 거예요. 가로로만 벌어지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자, 그럼 서리법이죠.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자기는 키가 위로만 쑥쑥 자란 줄 알았지. 이렇게 점순이가 옆으로 뚱뚱해질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때가 되면 장인님 어려나라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자, 얘는요. 성격이 굉장히 유순해요. 그쵸? 나의 성격이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죠. 나는요. 굉장히 유순한 인물이고요. 되게 어벙하고 어리숙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장인님이 알아서 잘해줄 줄 알고 그냥 입 다물고 일만 했대요.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어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거 아닌가? 시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지레 펄펄 뛰고 야단이다. 즉 여러분 이 장인님은 되게 좀 나빴죠. 그쵸? 명색이 좋아 대릴사이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명색이 좋아 대릴사이지 즉 내가 겉으로 보면 대릴사이가 맞지만 사실상 이건 사위도 아니고 라는 거죠. 즉 명분상 나의 처지는 대릴사위지만 난 그 정도도 못 된다는 거예요.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라고 여러분 자 쑥맥은요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자신을 쑥맥이라고 비하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자조적인 태도인 거죠. 아유 나 같은 이 등신 새끼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중략 부분입니다. 어제 나는 모를 붓다가 성례를 시켜주지 않는 장인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으로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렸고 약에 오른 장인이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직접적인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인 거죠.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꾀병 좀 부렸더니 장인어른이 냅다 뺨을 때린 거예요.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긴다. 난 그 속을 퍽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깎아야 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자 여러분 이게 나타났죠. 쌤이 말했던 게 이겁니다. 이렇게 시간의 역전이 계속 드러나요. 작년 이맘때도 나랑 장인님이랑 싸웠다라는 거죠.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났다. 사나흘씩이나 건승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자, 여러분 보니까요. 장인어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좀 성격이 안 좋죠. 여러분 엄살 좀 부렸다고 뺨을 때려요. 그리고 작년에도 늦잠 좀 잤다고 나한테 냅다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장인어른의 성격은요. 굉장히 나빠요. 어떻게 보면은 인색하고요. 그러니까 공짜로 나 써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폭력적이기도 하죠. 사람이 좀 아프다는데 너 꾀병이지 하면서 뺨을 때리는 거죠. 얘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을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겠니? 라고 작년에도 나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작년 장인의 약속입니다. 야, 너 일하면 가을에 결혼시켜줄게 했는데 기가 번쩍 되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논에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여러분 장인어른한테 눈깔 이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해악적이죠.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좀 경박스럽게 표현을 하는 게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온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삽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라고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장인어른은 늘 같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하고 남 낯짝만 붉게 해주고 그만이다. 즉 나도 부끄러운 거죠. 점순이를 보면은 점순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나 역시도 결혼 얘기를 한 게 뭔가 내가 너무했나? 라고 부끄럽기까지 했다는 거죠.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하고 대돌에다 메꽂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다 꾹꾹 참고 말았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표현도 나와요. 자, 여러분 이놈은요 비속어죠. 장인님은 높임 표현이죠. 그래서 높이겠다는 건지 낮추겠다는 건지 해악적인 어떤 그런 말버릇이 나옵니다. 참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여러분 이 꼴은 뭐야?
공짜 노동을 해줬죠. 즉 무상 노동을 해준 데다가 결혼도 못한 그런 처지로는 집으로 못 간대요. 장가들러 갔다가 오직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작년 이맘때의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작년 이맘때에도 장인과 나는 비슷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쵸? 작년 이맘때의 일을 회상하는 거죠. 의 일화를 회상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요.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테야요. 그동안 사경태에서 여러분 사경은요 사기예요. 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을 말하는 거야. 임금.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냐? 라고 여러분 아유 뻔뻔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위는요 나의 어떻게 보면 명분이죠. 명분상의 지위고요. 사실 얘는 거의 뭐 머슴처럼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지위는 거의 이런 거죠. 그러면 얼른 결혼해줘야 안 하지요?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남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들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믿지고 만다. 이렇게 따지는 게 뭐야? 안 커서 그래. 안 커서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잖아요. 맨날 나만 믿진다는 거죠.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매자락을 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제 일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제 있었던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도 그랬지만 어제도 우리가 이러다 싸웠다는 거예요. 어제 있던 일을 회상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을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을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 나와 장인의 처지와 관점을 정리를 해보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고 장인은 아직 점순이가 안 컸으니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렇게 성례를 둘러싼 갈등을 해학적으로 풀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요 왜 봄봄인가 라고 하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레알 계절적인 배경이 봄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봄은 그 10cm 노래도 있잖아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이 노래 알죠? 즉 봄이 되면 사람들이 약간 막 연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봄 기운 어떤 춘정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원래는 좀 전문을 들어가면은 시간의 역전도 굉장히 많아서 외울 것도 많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그냥 협상에서 좀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온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점을 기억해서 좀 내용 파악에 꼼꼼하고 쌤이 좀 이렇게 메모해주고 좀 필기해준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으면은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